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곤입니다. 네, 11월 지리산에 진달래가 폈습니다. 일반적으로 3, 4월에 주로 개화하는 진달래가 지난주에 피어난 건데요. 지난주까지 유난히 높았던 가을 기온 탓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기온이 곤두박질치며 영하권의 겨울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김해와 양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거창이 영하 0.8도, 의령이 영하 0.3도, 진주 영상 4.4도, 진주 창원 4.9도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은 바람도 순간 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추운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기온 변동폭이 크다며 겨울로 이어지는 12월 상순까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1월 지리산에 진달래가 폈다가 곧바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공기에 단단히 대응하시길 바라며 좋은 아침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이상기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차례대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 폐쇄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죠. 신상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번 재판 결과와 또 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시각이 8시 32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교통 상황 알아볼게요. 이영지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남해제 일지선에 사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함안 방향으로 서마산 나들목 진안 지점에 사고가 있다는 제보고요. 이후 내서 나들목을 못 간 지점 1차로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여파로 동마산 나들목 오르자마자 정체가 시작이 돼서 중리 육교 가기 전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가급적이면 우회도로 이용하시는 게 수월하겠습니다. 나비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는 창원 2터널 부근부터 북창원 나들목까지 2km 구간이 막히고요. 중앙선 지선은 김해 방향으로 남양산 나들목에서 대동 분기점 사이 6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그리고 시내도로는 석전교에서 서마산 나들목 쪽으로 흐름이 답답합니다. 창원대로 성주동 방향으로 소계광장에서 정체가 많이 되고요. 이후 용원 지하차도에서 다시 한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소계동 방향은 가음정 사거리 일대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창원터널 창원 쪽으로 더디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와 함께하는 교통정보 있습니다. 4863번님, 바로 겨울이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연 변화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건강 챙기세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춥습니다. 날 좀 따뜻하게 출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2244번, 샵 2244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경남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10기가 폐쇄됩니다. 환경을 위해서 발전소 폐쇄는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마땅하겠죠. 이에 경남 노동계에선 정의로운 산업전환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은형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경남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몇 기나 있어요? 현재는요, 삼천포에 4개가 있고요. 예. 하동에 6기가 있습니다. 예, 삼천포와 하동 지역에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전국에서 충남 다음으로 많다고나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남 다음으로 경남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지금 워낙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쇄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남 지역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지금 현재 그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인데요. 삼천포는 3, 4호기는 바로 2026년 1월부터 그리고 5호기는 2027년, 6호기는 2028년 폐쇄되고요. 이와 동시에 하동도 26년에 1호기를 시작해서 2031년까지 5호, 6호기가 폐쇄되고요. 그렇게 되면 경남 지역에서는 석탄 발전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는 불가피한데 이제 그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 역시 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주변에 식당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비정규직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삼천포의 경우에도 협력사, 운전 및 정비 인원이 약 40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예. 하동 역시도 약 4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고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내려간다면 더 많은 인원들이 일하고 있고 이분들이 만약에 폐쇄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삼천포 하동 지역의 발전소 인원들이 전체 떠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과 상권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 지역 자체도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예측하는 실직자가 상당히 많고 그 실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피해로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지역 소멸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모범 사례처럼 좀 보이긴 하는데 노동자들은 좀 다르게 보고 있다고요? 네, 우리 경남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삼천포를 포함해서 이제 폐쇄가 예정돼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 해당 지역의 노동자들하고 이야기해봤을 때 파악됐던 것은 이것이 조례 제정 때부터 노동자의 요구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발전소 노동자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게 된다거나 지금 현재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노동자들이 지역에 남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것을 좀 반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발전소 노동자들이 자기의 직종과 특성을 고려해서 일자리 전환 교육이나 고용 안정을 중심으로 한 조례 제정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남도에서도 오래전부터 관련 조례를 노동계들의 목소리를 듣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좀 제정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경남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나 지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도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경남도라든지 이런 도의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022년에 경상남도를 만나서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고요. 예. 그때 특별한 안을 내놓지 않고 정부가 아직 대안이 없다라는 말만 했고요. 또다시 이제 2024년 올해 5월에 다시 만나서 대책을 요구했는데 똑같은 핑계만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경남도와 경남의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도의회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 지원을 근거로 해서 우리 경남도는 공공재생 에너지를 유치하고 폐쇄되는 발전소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도도, 의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이것이 대량 해고 사태를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자,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노동계에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산업전환 지원조례 재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꼭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동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으로 발전소가 폐쇄되어 우리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것만큼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안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두 번째는 경상남도가 이해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야말로 공공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화력발전소, 전력발전, 에너지 공급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이 주요한 추돌이었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가서는 안 되고 공공 중심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내용입니다. 예. 자,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16번님께서도 매일 귀로만 듣다가 문자를 보냅니다.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 같습니다. 요즘 보면 상가들도 문을 닫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분들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수록 힘든 세상 답답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미래는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우리 세상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경남도, 도의회 그리고 정부,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산업이 변화할 때마다 노동자의 희생이나 어떤 지역민의 희생, 특정한 우리 분류에 대해서 희생을 담보하는 전환은 저는 이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인가라는 데 있어서 맞지 않다. 공존하는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맞춰서 경남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발전소 노동자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올해 내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남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대책 마련 전담팀을 빠르게 구성하고 우리 경남 지역의 공공재생 에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산업부 차원에서 전환에 따른 공공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고용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실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공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9837번님께서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화력발전소를 폐기함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그리고 배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은형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선이 필요한 곳곳을 살펴봅니다. 지역의 진심, 좋은 아침.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향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신상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심을 두고 뭐 벌금 100만 원을 넘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관측들을 했었는데 징역형이 나왔어요.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아무래도 많은 정치평론가나
그리고 심지어 정치인들이 예. 이 한 2, 3주 동안 이 판결을 두고 계속해서 막 서로들 간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징역형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을 정말 뛰어넘는 결과였고 제 스스로도 아무래도 제 주변 지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잖아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사항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에 적어도 선거법만큼은 무죄이거나 유죄가 나와도 100만 원 이하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법은 100만 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를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렇죠. 그게 중요한 이유가 예.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직위가 박탈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마 선거법만큼은 무죄이거나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에서 받은 게 형이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434억 원 대선 과정에서 보존받았던 비용 이 비용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개어내야 됩니다. 엄청나요. 국고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재산 예를 들어 이제 중앙 당사라든지 그리고 당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끌어모아도 434억 원을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럼 이제 당원들께서 아마 많이들 이제 후원금을 내시거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충당을 할 텐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434억 원을 개어내야 된다면 중앙 당사도 잃게 되는 꼴이 되니까 어쩌면 재창당 수준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재판부에서 이런 부담감을 가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렇지 않고 유죄가 나왔다. 그리고 이 유죄에서도 징역형이 나왔다라는 것만큼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매우 어두운 사실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곧바로 항소하겠죠. 그렇죠. 그 방금 이제 백공근 아나운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그 뒤에 있었던 멘트가 예. 기본적 사실관계부터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이 말을 비춰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단 하나도 지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재명 대표여도 당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100만 원 이하형이 아니라 아예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곧바로 항소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선거법 재판뿐만이 아니라 25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위증교사 혐의 이 재판도 있고 앞으로 이제 2개 더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실형이 나온다고 하면 또 다 항소가 또 이어지고 심지어 이제 3심인 상고까지 갈 거잖아요. 이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 정치인들의 재판을 보면서 막 3년 4년 끌어지면서 예. 임기를 다 채워가는 모습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4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혐의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검찰은 또 납득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역시 항소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에 15일, 25일 날 발표가 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전국에서 계속해서 심지어는 몇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피로도가 높다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863번님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들 보기에 너무 편안한 행위를 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씌워진 부분들은 검찰의 조사하는 태도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이 태도는 좀 다른 게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아니 탄압이다. 대통령은 녹취가 나와도 기억을 못하면 무죄라고 하고 네. 야당 대표는 기억도 죄를 묻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한 상황이고요. 자, 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산을 넘지 못했는데 또 다른 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산이 3개나 더 있는데 예. 그중에서 바로 앞에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죠. 두 번째 재판인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어둡다고 그래요?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의 구형량을 보면 선거법은 검찰은 2년 징역형을 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핵심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된 전 수행비서 이재명 대표의 전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진술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여부일 텐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위증 혐의에 대한 사법 방해 혐의를 재판부에서 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5년간 진행된 재판 결과를 보면 총 38건의 위증 교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중에 75% 정도 해당되는 29건이 무려 징역형이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 여부에서 유죄가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징역형 이상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어쨌든 그 진술 뭐 이거 짜깁기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고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인 거 다 제외하고 좀 판단을 내렸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SNS에 모든 내용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달라 그렇게 올리기도 했었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던 여당은 법원 판결 이후 공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렇죠.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강화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강대강 대치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그리고 이번 그 국회가 출범하면서부터 단 하루도 조용했던 날이 없는데 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는 정말 확고한 지지가 있잖아요. 뭐 확고하다라고 표현이 아니라 그냥 견고하잖아요. 예. 네, 그런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어갈 것이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민주당 내 논평들을 보면 정치 탄압이고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겠다. 이런 이제 언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낮아서 고심이었던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이 공세 전환이 되는 그런 국면이 왔기 때문에 더 이재명 대표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국정농단 의혹 사항이 있고 반면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날씨가 뚝 떨어져서 겨울이 맞아요. 찾아왔지만 전국은 그 어떤 겨울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예. 청취자분께서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현직 영부인의 혐의도 동일한 잣대로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이 된 상황인데 명 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상황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무엇보다 두 사람이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출석했던 곳이 창원지법이었잖아요. 예. 그걸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필 이 국정을 뒤흔들 수 있는 이 사안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가. 이게 참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지난 14일 날 두 사람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다음 날 새벽 1시에 두 분 다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검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방금 우리 문자로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처럼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을 들여다 볼지 여부일 텐데요. 만약에 검찰의 태도가 뜨뜻미지근하다면 국민들께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창원지검이 영장을 친 거는 오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뭐 창원 산단이라든지 이런 거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야당에서는 아마 검찰에서는 이 수사할 의지가 약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공천 개입을 대통령 부부 쪽으로 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현 의원 쪽으로 방향 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뭐 대통령실 입장이거나 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그렇게 방어 기제를 펼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때도 보면 그런 태도를 보였죠. 뭐 공천을 이야기하는 거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냐면서 약간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근데 쉽게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예.
쉽게 피해갈 수 없는 건 뭐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또 뭐 언급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죠. 여권 내 유력 정치인들의 운명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세훈 뭐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당대표 유력 후보였던 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준석 대표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거의 대부분 여당 내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그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폭로한 그 리스트에 보면 우리 지역의 전현직 의원들 대다수와 그리고 현직 또 단체장들의 대다수의 리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강하게 좀 반박을 하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예.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면 박한수 도지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윤한홍 의원처럼 매우 이 친윤의 핵심이라고 보이는 의원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어디까지 넓혀질지가 매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은 명태균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가 있고 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 뭐 혼란스러울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평론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상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아침도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고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